리드미의 하루? 루디입니다. 뮤지컬 덕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뮤지컬 레베카를 보고 왔습니다. 레베카라는 전 부인과 사별한 막심이 나를 새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레베카를 모셔왔던 댄버스 부인은 막심의 새 아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배우 누구로 보고 오셨어요? 저는 옥주현 배우님, 이매영 배우님, 애녹 배우님 메인 캐스트는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도 옥주현 배우님, 이매영 배우님 똑같고 이장우 배우님 보고 왔습니다. 이장우 배우님은 저는 스크린으로 봤었으니까 뮤지컬도 하시는지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꽤 깔끔하시고 인상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막심 그 역할에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잘 하시고요. 마지막에 분노를 엄청 표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루는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막심 역할에서 애녹 배우님이 오기를 많이 기다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티켓팅을 처음 했을 때 정말 빡셌거든요. 그래서 그 회차는 전부 다 매진이어서 힘겹게 구해서 보게 되었는데 워낙에 중소 뮤지컬에서 성량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님이자 대극장에서도 종종 하신 배우님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고 저는 결과적으로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옥주현 배우님으로 보고 왔었으니까 완전 전 좌석 매진이었어요. 와 진짜 이래서 옥댐버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옥주현 배우님이 정말 카리스마가 짱이에요. 맞아요. 키도 좀 크셔가지고 그 위압감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되게 이미지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하인들을 다 이렇게 일렬로 다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네, 줄 서 이러시는데 와 진짜 겁나 멋있다.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 약간 혼날 것 같고 혼나고 싶고 그게 중요한 게 카리스마에. 아니고 그리고 그 카리스마 얘기하니까 나만 생각난 건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 커튼콜 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박수만 좀 쳐야 되잖아요. 또 환호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옥주현 배우님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다들 약간 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옥주현 배우가 이러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거기서 약간 감동받았잖아요. 왜 그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포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매영 배우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유명한 넘버 레베카 부를 때 듀엣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옥주현 배우님의 성량이 너무 커서 맞아. 이 나의 역할을 하시는 배우님이 어느 정도 들려야 이게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귀여우셔. 맞아. 나의 이미지가 순수한 캐릭터여서 그런지 더 이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막 이명 배우님 그래도 어느 정도 마흔 넘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흔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와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미 옥댐버스 한 번, 신영숙 배우님 신댄 한 번 이렇게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번 다시 옥댐을 또 본 거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배우 두 명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누가 올 수 있을까? 누가 있을까? 궁금하다 진짜. 뒤를 누가 이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레베카를 같이 본 건 아니지만 따로 봤지만 저희 둘 다 3층에 앉아서 맞아요. 좌석이 되게 아쉽긴 했어요. 3층 어디에 앉으셨어요? 저는 약간 우불,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앉았는데요. 근데 3층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너무 멀다 보니까 신뷰예요. 신뷰, 하나님 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느 쪽에서 봐도 큰 무리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중불에서 봤지만 그렇다고 우불, 좌불 이렇게 간다고 그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사이드만 아니라면 맞아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보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야 있지만 그래도 그 무대 전환이 한 번에 보이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확실히 더 잘 보이니까 맞아. 그런 측면에선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1층은 아마 티켓팅, 마지막 티켓팅까지 진행을 해서 그래서 없을 수 된 있는데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2층, 3층도 나쁘지 않으니까 맞아요. 보는 걸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레베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넘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거예요. 방송으로도 많이 하고 그 홍보 스크린으로도 많이 띄운 노래들이 많아서 이거는 지나가다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넘버 레베카 그거 하나 들러 간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 생각해요. 노래와 무대 전환 이렇게 콜라보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압도감은 현장이 아니면 사실 애매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댐버 하는지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딱 처음에 옥주현 배우님이 말을 하시는데 발성이 다르구나 이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딱 부르실 때 전율이 흘렀어요 몸에. 레베카 넘버를 부를 때 이루어지는 무대 전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대가 180도 돌면서 원래 침실이었던 게 발코니로 바뀌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아 그리고 막심 집의 뒤편 뒷마당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를 표현한 게 정말 와 멋있다. 안개를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시고요. 스크린으로 바다를 표현을 했는데 진짜 바다 같다. 정말 스산해 보이더라고요. 울렁울렁.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사람 한 명 죽어도 스포나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약간 스산한 분위기에 그 무대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고 여담인데요. 레베카가 이제 뮤지컬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되게 중심 인물 주인공 같은데 보이지만 정작 그 레베카는 극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 아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그 신비주의?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이 각자 얘는 이러지 않았을까? 이 레베카는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식의 연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맞네. 생각을 해볼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 조사를 약간 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막심 드윈터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로 표기를 하면 그걸 실제로 읽었을 때는 맥심 드윈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커피 브랜드 등으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연상이 되다 보니까 엄기준 배우가 막심 드윈터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캐릭터 이름이 막심 드윈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외국은 맥심을 해도 사실 우리나라 커피 맥심이 떠오르진 않을 테니까요. 우리나라는만 있죠 맥심은. 맛있는데. 맛있는. 이게 근데 진짠지는 거기까지 팩트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맞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맥심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MAXIM인데 그리고 오스트리아 극이라고요? 그니까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그 나 역할의 이름이 없고 그냥 우리들 그 유적들이 흔히 그냥 이희라고 불러왔거든요. 근데 그 이희가 독일말로 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일 뮤지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뮤지컬이더라고요, 원작이.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스트리아어로 나가 이희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레베카인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서 그려보고 싶어졌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레베카 그리기 1분 동안 시작! 이걸 왜 대결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끝! 그럼 인상에 레베카를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근데 느끼는 건 다 비슷한가 봐요. 나도 곱슬머리에 약간 그 비웃는 듯한 미소 맞아. 하려고 했고 이렇게 미션 성공. 그런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레베카 그린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댄버스 맞아. 부인이 이렇게 레베카의 집착이라고 해야겠죠? 집착을 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맞아.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를 정말 약간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외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뭐 매력이 있었겠죠. 맞아요. 외모가 한몫은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했으니까. 그 원작 소설에 보면은 막심의 누나 비아트리세의 그 남편까지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뮤지컬 내에서 비아트리세가 레베카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아요. 근데 소설을 보면 내 남편을 유혹한 여자가 있는 집은 안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좀 의아한 거는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는데 그 극중 대사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녀는 과연 왜 남자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다녔을까? 비웃으려고? 게임처럼 생각한 거 아닐까? 자기의 재미를 맞네. 위해서 공략 뭐 이런 맞네. 클리어. 클리어했으니까 다음에 다음 턴에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우셨을 것 같다. 도도한 외모나 뭐 차가운 외모를 그랬을 가지는 것 분이었을 같아. 것 같아요. 노래 중에 그 넘버 중에도 그런 노래가 칼날 있잖아요. 같은 미소. 그 미소? 그런. 우리 레베카 정말 스토리에 구멍이 많은 극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대극장이냐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에 모든 요소를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스토리에 구멍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막심이랑 이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왜죠?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네. 첫눈에 반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건지 저도 이렇게 좀 듣고 싶어요. 아니 첫눈에 빠질 수 있, 사랑에 빠질 수 사실 뭐 있죠. 그렇긴 하지. 근데 그게 무슨 내 인생의 운명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맞아. 이어지잖아요. 점점. 맞아. 결혼 그래 했다 치는데 그 나머지의 스토리를 듣고도 나는 이 막심 곁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막심의 정체를 알고 나서도 막심을 사랑할 만한 도대체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막심은 나이도 많잖아요. 나이도 맞아. 많은 걸로 나오고 오히려 이희는 좀 갓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그치, 나오는데 애기 어디에서 이게 순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그런가 몰라. 막심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그치. 거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정말 웃겼던 거는 1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브인터 부인이 레베카 옷을 입고 딱 나타나는데 막심이 엄청 화를 내요. 뭐 하는 제정신이야? 뭐 거냐고. 이랬던 거지. 제정신. 다시 돌아가! 막 이러는데 뭐 엄청 화내면서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좋게 말하면 됐을 텐데. 이것은 전부인의 옷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갈아입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그 댄버스 부인이요. 왜 이렇게 건이가 그 막심보다 더 높은 거죠? 그게 저도 놓친 게 제가 있나요? 그걸 못 따라잡아가지고 이게 집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안을 다 관리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100배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느낌이긴 해. 거의 뭐 하인도 이제 자기 사람들 부리듯이 다 부리시고 과거에 대체 무슨 맞아, 일이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약점 잡혔나? 그럼 막심이 레베카를 죽였으니까 어쨌든 자기는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져주는 건지. 그리고 저는 좀 의문이 좀 들었었던 게 레베카가 죽었는데 그 레베카를 따라온 그 댄버스 부인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있네? 계속 일하는 게 그것도 혹시 막심이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 이렇게 때문에? 설마? 진짜로? 죄책감 느낄 만한 캐릭터는 아닌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구멍까진 아닌데 다소 뜬금없다고 느꼈던 것이 레베카가 결국은 암에 걸린 암 환자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심에게 도발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건데 조금 막장이죠. 뜬금없기는 해서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긴 맞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원작 소설에서는
막심이 총으로 레베카를 죽였는데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라는 이 스토리 설정이 다소 과격하고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으로 넘어올 때 순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막심이 또 완전한 살인자면 또 관객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치. 암에 걸렸다. 어쨌든 이 레베카는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사고로 죽은 건 맞기는 맞긴 한데 되게 뭐 묘한 어차피 그게 죽을 운명이었고 뭐 레베카가 뭐 이런 약간 서사를 좀 부여를 한 거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신기했어요. 네, 막심 캐릭터가요 그렇게 썩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희가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레베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집안을 통솔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맞아, 보이는 멋있었어 게 마지막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희가 더 매력적인 캐릭터다. 맞아. 약간 캐릭터의 변화가 있는 캐릭터네요. 이희는. 진짜 그게 제일 능동형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막심은 그에 비해서 한 게 없. 한 게 없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내 아내한테 진실을 토로하고 뭐 화를 내다가 뭐 저거저거 하다가 아내가 다 해줬죠 결국에는. 레베카랑 결혼을 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레베카의 외모 때문에 어쨌든 결혼을 했지만 이 레베카의 실체를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사실 이혼이 가문의 명예에 명예에 명치라는 뭐 명치란다. 짓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못하네 하는 와중에 레베카가 이렇게 협박한 거죠. 그렇죠. 내가 훌륭한 아내를 해줄 테니 너는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내가 뭘 하든 참견하지만 이 계약을 했던 게 정말 아닌가. 이상한 관계네요. 근데 뭐 어느 정도로 유서 깊은 집안, 뭐 귀족 집안이시길래 뒷마당에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저희가 구매한 레베카 MD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엣지 발코니에서 이희와 댄버스 부인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다음은 키링입니다. 이거 레베카가 아끼던 천사 조각상인데 아~ 이희가 이거 부셔가지고 근데 시계는 진짜 모르겠다. 진짜 누구 물품이지 이게? 미스터리 미스터 스페셜 에디션도 뭐 공연 영상 사진이 좀 더 많다라고는 하는데 일반 프로그램북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본집을 구매했는데 공연에서 대본집을 MD로 낸다 하면 거의 사요. 대본집의 장점은 사실 공연장에서는 가사가 잘 안 들리는 구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대본집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다는 게 네, 여기까지 MD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뮤지컬 레베카 2월 27일까지였나요? 이미 사실 티켓팅은 다 열렸긴 했는데 그래도 취소표가 간간히 나오기는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도 취소표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너무 잘했어. 아, 되게 그래, 잘했어. 맞아. 좀 우리 잘한 것 되게 같아. 잘한 것 같아.